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 43일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미국 증시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은 왜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으로 올라섰는지, 셧다운 종료가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또한 경제 데이터 남길 장기적 흔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이지만 불안해서가 아니라 확인 중이다라는 증시의 반응인 것 같은데요. 오전에 다우 선물은 마이너스 0.1%, S&P 500은 마이너스 0.2%,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세한 하락이지만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건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이벤트 확인을 기다리는 관망 모드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단 하나만 보고 있죠. 43일간의 셧다운이 진짜로 끝나는지. 셧다운이 끝나면 불확실성은 사라지지만 그동안 멈춰있던 경제 데이터가 시장을 다시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만드는 과정을 본다. 백악관은 이번 셧다운이 정부 통계 일부를 영구적으로 손상시켰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지연된 보고와 일부 샘플이 누락됐죠.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신호가 일시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 지표입니다. 채용, 해고, 임금 데이터 수집이 중단되면서 10월 고용 보고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 변동성이 데이터 공백 때문에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우는 신고가인데 테크는 왜 약세를 보였을까요? 다우가 사상 첫 4만 8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S&P 500은요,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하락했죠. 이 흐름은 지금의 시장의 성향 변화를 보여줍니다. 남은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디즈니 실적 발표인데요. 테크는 흔들려도 소비, 콘텐츠는 아직도 살아 있을까라는 실적 발표가 될 것입니다. 디즈니가 실적이 잘 나온다면 소비 콘텐츠 섹터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겠고요.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셧다운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잠깐 멈춘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경제는 다시 숫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CPI 고용 지표는 일시적 왜곡이 있겠지만 그 자체가 시장의 충격이라기보다는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의 복귀, 불확실성 해소, 정치 변수와 경제 변수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EV 섹터주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요. 리비안, 테슬라, 루시드 각각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했습니다. 16.59불로 정유장을 마쳤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24% 하락했네요.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 셧다운 종료되기 분위기 속에서 루시드도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흐름을 따라갔다고 봅니다. 오전 10시 부근 단기 저점을 형성하면서요. 이후 거래량이 증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약간 보였고요. 장 후반에는 16.5달러대 근처에서 안정화를 보였습니다. 이 패턴은 전형적인 기관의 저가 매수와 숏 커버 조합에 가까워서 루시드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이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더 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인플로우는 48.35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35.01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제 매수 우위가 플러스 13.34 밀리언 달러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돈의 방향은 매수 쪽으로 기울었다는 의미로 약간은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환사채 리스크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고 봅니다. 10월 초 이후 하락세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패턴상 계단식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숏과 매도 알고리즘 결합 흐름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크게 터지면서 이것은 보통 투매 공포 그리고 강력한 매수 유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왜 중요한가요? 과거에 15.25달러 바닥대와 거래량 패턴이 정말 유사합니다. 하락폭은 과하지만 수급과 거래량은 바닥권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15.25에서 V자 반등과 동일한 조건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 하락이 아니라 포지션 재정렬 구간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단기적으로 끝나고요. 상승으로 꼭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루시드 모터스가 유럽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판매 부진,
그 배경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것 또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 판매량이 단 4대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2달 연속 0대고요. 유럽 최대 시장 독일에서는 30개월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딜러 모델로 전환을 했고요. 생산 목표도 하향했습니다. 또한 핵심 임원 해고까지 겹치며 루시드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7월에 84대, 8월에 23대, 9월에 11대, 10월에 4대, 4개월 연속으로 판매량이 반토막이 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같은 달 판매량이 134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이번 수치는 사실상 유럽 시장이 멈춰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독일에서의 판매는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이는 브랜드의 인지도, 가격 경쟁력, 충전 인프라, 서비스 네트워크 등 복합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전기차 천국이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에서도 루시드는 2달 연속 0대를 판매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나라에서 0대라는 숫자는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루시드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죠. 올해 누적 판매도 18대로 매우 낮고요. 대부분이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격 인하도 진행했지만 북유럽 시장에서 루시드의 포지션은 여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루시드 유럽 본사가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는데요. 지난달 등록된 차량은 단 2대, 그중 한 대는 그래비티 시승용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시 4년째 대부분의 월 판매량이 10대 미만, 이는 발판 시장조차 구축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신호죠. 스위스에서는 한 달 판매량 한 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저렴하지 않은 가격대긴 합니다. 유럽 럭셔리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가격대지만 루시드 브랜드 파워가 아직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고가 정책에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는 모습일 겁니다. 스위스에서도 월 판매량은 대부분 10대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생겼죠. 유럽에서 직판 모델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루시드 유럽 사장 로렌스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먼저 혼합형 모델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벨기에, 덴마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확장할 것이다. 즉, 독일에서는 12개에서 15개 도시의 딜러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나머지 유럽 시장은 모두 딜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테슬라식 직판 모델이 유럽에서 통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루시드 주가는 마이너스 7%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15.89달러, 실적 미스, 유럽 판매 붕괴, 임원 해고 등이 한꺼번에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였던 장이었죠. 한꺼번에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지금 루시드는 분명 가장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미뤄졌던 문제들이 이제야 비로소 드러나고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겠죠. 리더십 교체는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설계할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유럽 전략 재정비는 루시드 브랜드의 방향성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겠고, 그래비티와 미드사이즈 등 핵심 모델의 일정 재구성은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위기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기술력 하나만큼은 업계 최상위 수준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고 구조를 다시 세우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의 변화가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닌 루시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기 뒤에 오는 건 언제나 재도약의 순간이니까요.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